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들 또 미국 증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 갖고는 부족한 이런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3,300에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악재가 나와서 조정을 받을 때가 여러분이 여전히 밑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의 그 현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들어서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골디락스, 좋으면 좋아서 올라가고 나빠도 좋아서 올라가고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바로 그러한 장세 흐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서두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는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일자리 숫자를 대략 얼마 정도로 예측했었냐면 70만 개를 예측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몇 개가 나왔냐면 85만 개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100만 개 이상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거의 지금이 7월 달이죠. 9월 달까지 특히 이제 9월 달을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약간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자기가 받는 급여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 일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서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변호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고급 엔지니어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급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아무리 뭘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봤자 내가 그냥 가만히 놀고 쉬고 있을 때 받는 급여가 거의 같거나 심지어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직업을 구하지 않죠. 잡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니다가 갑자기 또 아무 예고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벌써 일부 주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이미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가 이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을 구하죠. 그런데 이게 9월 달 되면 완전히 the end,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일자리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이게 또 너무나 좋아져 버리면 이거 드디어 테이퍼링이 좀 더 빨리 오는 것이 아니냐, 금리 인상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 7월 달에 여러분들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변수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하죠. 겁먹지 마시라. 도망가지 마시라. Don't go away. 저희가 그래서 저희 수강에서 많이 듣는 요즘의 노래가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라. 지금의 이런 그 장세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장을 보면 조금 이상한 현상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왔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코스피를 보면 요번에 월이 바뀐 다음에 7월 달 들어서 월이 바뀐 다음에 주가가 살짝 밑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여전히 요번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것까지 같이 보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지난 6월 달에 주가 상승률 보면 코스피는 2.9% 정도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6월 달에 주가 상승이 4.9% 정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 정도 위로 올라갔으면 종목군들이 얘기할 것도 없죠. 자, 도대체 코스닥이 왜 상대적으로 더 강한가?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지금 시장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많이 꽂고 있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다가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환율 그러면 달러 그래프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환율 그래프가 올라왔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좀 거세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걸 가격에 마주쳐 나갑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은 세 개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갈 때 야 직전 고점 어디 있니? 그럼 저항 받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 이미 돌파했죠. 그러니까 저항은 없죠. 그럼 또 올라갈 때 주가가 위로 갈 때 혹시 위에서 내려가는 이동평선 없니? 여기처럼 이렇게 이동평이 내려가고 있으면 주가 올라가다 잠깐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동평선 없죠. 그럼 두 개 다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저항선이 어디에 놓여졌냐면 바로 그것이 심의선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계 말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 만약에 2,900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디서 자꾸만 부딪히냐면 3,000선 라인에서 자꾸만 부딪힙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 3,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상 처음으로 3,300을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설득력 있고 다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뒷페이지의 그림을 하나 그리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키 맞추기 게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달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하고 요번 달에도 코스닥이 강하니까 코스닥이 원천적으로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과연 그럴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조금 길게 그래프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2021년도에 올해 들어서 지금 여기 이 검정색 바가 연을 넘어가는 2000년에서 2001년도로 2020에서 2021년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주가가 똑같이 왔다 갔다 했어도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스피는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월봉상에서. 근데 코스닥은 3개월 상승하고 그러니까 여기 3개월 상승하고 오히려 3개월은 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 앞에 서두에서 키 맞추기 게임 혹은 가격의 갭을 메꾸는 게임이 다루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면 어떤 주도주가 올라갔을 때 이 주도주가 더 가겠느냐 안 가겠냐는 것은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두 종목의 어떤 가격의 괴리도가 어느 정도 벌어져야지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면 선두주자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비주도주가 다시 좀 쫓아가지고 가격의 갭을 메꿔주고 또다시 먼저 올라가면은 또다시 메꿔주고 그래 이게 형님 먼저 아홉 먼저로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이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상반기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리뷰를 해보니 코스피는 상승률이 14%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상반기에 여기에 딱 절반 7%밖에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6월 달부터 이번 달 이렇게 연락에 얘를 쫓아가는 그 부분은 물론 아까 표면적인 이유는 환율이 움직이면서 환율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면서 뭐 외국인들의 매도 이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가격의 갭을 메꿔주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주가의 가장 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멈춰 있는 사이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죠. 이따 미국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이 아니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올라가 준 다음에 또 그 정도 벌어지면 또 우리가 또 쫓아가고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죽지만 않으면 우리도 죽지 않는다. 단 중요한 맥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갔던 그 디커플링 그 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이 시장이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 이 상향선 열차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과연 올해 일반 투자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이죠. 일단 종합이 가면 종합이 가는 ETF에다가 승부를 걸어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아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최앵커를 자주 등장시키는데 제가 종목 잘한다고 그랬죠. 맨날 제가 만나는 게 최앵커, 스파이사, SPX를 꼭 해야 돼. 아마 여러분께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이 잠을 안 자고 지켜주는 저희 수강생들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아들 할 겁니다. 왜? 기본 이해를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늦었을까요? 글쎄요.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이제 알았어. 지금 6월 달에 코스피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고 요번 달에 치고 올라가는 건 뭐냐면 현이 먼저 아우 먼저 오르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 전년도하고 또 비교하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작년도에 코스피가 강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강했을 것 같아요? 결정하셨나요? 물론 둘 다 강했죠. 둘 다 강했는데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강했습니다. 대략 한 14% 정도는 코스닥 시장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코스닥이 더 강했으니까 올해 코스피가 더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시소 양상을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위 윈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여전히 나는 위로 I am still hungry. 아직까지 배고픈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 끝날 때는 끝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간에 계속 점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 위로 올라가다가 또 다시 두드맞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조금 시야가 넓으신 분들은 벌써 정답 딱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급락한 주가가 있습니다. 답은 준비되어 있나요? 자, 차츰차츰 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는 좀 올라갔는데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마틴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얘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지만 뭐 아마 차트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얘가 아직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얘가 제대로 상승하려면 생명서 20점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 변수 중에 하나였었죠. 그죠? 바로 7월 1일 날. 뭡니까? 공산당 바로 100주년. 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진핑 연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야, 이게 국가주석이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이건 거의 뭐 전장하자는 수준이고 국가주석으로서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이런 말들을 표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빠진 이유는 소비 인정이 잘 안 돼. 이런 얘기지만 또 하나가 뭐가 깔려 있느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제 7월 1일 날 시진핑의 발언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진핑의 연설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여러분들 이 앞에 지금의 중국이 이 정도 잘 살게끔 해준 중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의 아마 도광양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두실 겁니다. 도광, 빛을 피해서 양회, 힘을 기린다는 겁니다. 절대 미국과 국제 무대에서 만나거들랑 무조건 피해라. 얼마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과 붙지 말라. 이게 바로 덩샤오핑의 도광양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이 내세우는 건 뭡니까? 바로 분발 유희. 떨쳐 일어난다는 거죠. 분발 유희. 참지 않고 떨쳐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분발 유희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바로 프랑스 가서 연설할 때 그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덩샤오핑의 그 이미지에 길들였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결국은 분발 유희로 중국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고 아마 여러분께도 데이터를 보였지만 중국의 비호감도 이게 사상 최고로 올라가 있고 웬만한 나라 어느 나라를 딱 찍어갖고 그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때? 그러면 기본이 70입니다. 좀 약해야 60이고요. 그보다 더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호주, 일본, 우리까지도 최근에 뭐 드라마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난리가 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한마디로 한다면 시진핑이 한 얘기는 한마디 한다면 또다시 전 세계에다가 중국 뭡니까? 쉽게 하면 중국을 넘버 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앞에 누구든지 방해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7월 1일 날 바로 시진핑이 한 1시간 가까운 연설을 한 그 주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끄는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시진핑은 어떤 얘기를 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여기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미국이 올라갔죠. 그럼 아침에 시초가에서는 튼튼히 올라갈 텐데 이게 계속 우리도 새로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중국이 도와주진 않아도 된다. 기억나시죠? 여기 있을 때네요. 중국이 도와주진 않아도 되는데 쪽박만 깨지 마라라는 것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마틴 원에서 했기 때문에 쪽박은 깨지 않는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여기랑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면 기초분석에 얘기하면 약간 외봉의 영역이었는데 여기는 쌍봉의 영역에서 장대물을 보여주고 주가가 2% 가깝게 급락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300선에서 코스피가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걸 마디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여러분께 이 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조건 끝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께 앞으로 장은 2years가 갑니다 그럴 때 막연하게 2years가 아니라 왜 그런지 그 근거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작년에는 온통 뭐만 보여드렸냐면 금리 하나만 갖고 1년 동안 장세했습니다. 금리. 다른 거 보지 마라. 금리. 떨어져봤자 저층 아파트 떨어지는 거니까 겁먹지 마라. Don't go away. 겁내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이게 가장 주력적이었습니다. 메시지가. 그 이후에 주가가 여기까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게 왜 지금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지 얘기했죠. 이걸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내 걸 만들어 온다면 여러분 다음에 오는 그 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이게 위기는 기회구나. 그건 공부한 자만이 가지는 위기는 기회지 공부하지 않은 자는 위기는 그냥 위기로 작살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게 왜 그런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3,300선의 마디존에서 충돌하고 있다. 코스피가. 근데 이게 좀 뻗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환율도 봐야 되고 중국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장은 종목 중심의 장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소부장 종목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 현상을 보이고 이쪽은 3,300선에서 마디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이겨낼 더 센 놈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센 놈 못지않게 더 큰 악재도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죠. 장마가 시작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날아오는 악재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폭우가 오면서 샨사댐 얘기도 나올 거고요. 양쯔강이 범람했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7월 1일 날 시진핑 연설할 때 어떤 식의 연설했는지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단어 사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괴롭히는 이런 시대, 중국 사람들이 이걸 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글쎄요, 누가 그렇게 중국을 괴롭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떠오르는 나라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라도 중국을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아니면 노예를 삼겠다는 망상을 가진다면은 그 다음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이런 연설문을 쓸까? 보통 그래도 좀 점잖은 연설문을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다음 말을 어차피 뭐 주석이 한 얘기가 제가 뭐 방송에서 되겠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야, 이건 뭐 여러분들 귀가 의심시지 않습니까? 공산당 100주년 어떻게 보면 자기네끼리는 큰 축제의 무대에서 3년임을 노리는 시진핑이 한 얘기가 시계에서 중국을 잘못 건드리면 그 나라는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릴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가장 시진핑의 3년임에 지금 어차피 지금 시진핑의 이 앞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경기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경기에 국제 정치는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날인가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했을 때 그 사이클은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지금 아닙니다. 물론 좀 이따가 10시 30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항상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니까. 다만 드디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즐기되 탐하지는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가 위에서부터 뭔가가 이상한 기류가 보이면 그걸 준비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구간은 아닌데 드디어 중국이 밑으로
급락을 주기 시작하구나. 우리가 인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권투 경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때리면 웬만큼 맞아도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느 하나만 더 때리면 그 다음에 넘어지듯이 지금 중국이 주가가 주말에 급락을 줬을 때 그냥 우리 올라가다가 밀린 정도로 마감됐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좀 더 휘청휘청거리거나 좀 더 미국과 중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이 정면된다면 더욱더 그러겠죠. 왜? 바로 시진핑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우리를 건드리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릴 것이라는 그 같은 시각에 미국과 일본은 바로 뭘 했느냐? 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중국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가 남중국해 우리가 소혓바다 이러는데 왜 중국이 여기 혈안이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나가자니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죠. 특히 거기를 빠져나가려면은 반드시 그 일본이 중국이 지나가야 되는 그 구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오키나와하고 큐슈 그 사이거든요. 거기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진핑의 3년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약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대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조금씩은 국제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터지고야 말 텐데요. 이미 미국은 중국을 대만을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불보듯이 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이 7월 1일 날 바로 그 천안문 광장에서 한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바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 2050년까지 중국이 다시 패권을 다시 잡는 그런 중국몽을 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올 것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순이 뭐니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팬데믹 문제. 그죠? 7월 23일서부터 일본에서 올림픽 시작하는데 벌써 델타 변이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막 뭔가가 막 뒤 엉켜 있고 막 복잡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과연 그것을 막을 더 센 놈, 그 놈들은 과연 어떤 놈들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혹시나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은요, 이 말씀했던 겁니다. 결국은 정면으로 드디어 그대로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시간 되시면 앞에 방송도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의 이런 악재는 지금은 도망가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감기 바이러스가 왔을 때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감기를 떨쳐나고 아예 감기 바이러스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재 시장의 기초 체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 지표도 좋아지니까 여전히 테이퍼링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드디어 패드에 내분이 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하고 있다. 빨리 지금이라도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블라드 총재가 그런 얘기 했었고요. 또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총재도 마찬가지 얘기했었고요. 계속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경기 고용지표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인데 이 고용지표가 9월달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지지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충돌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픽스인데 오늘은 두 가지 다 들고 나왔습니다. 픽스 Y와 픽스 M입니다. 변동성 지표죠. 이건 주장에 완전하게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긴 장대물 맞았죠. 바로 이것이 2020년 3월 19일 날 장대물 맞아서 내려갔었고 주가를 거꾸로 있었죠. 얘는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니까 어제 것 같건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떤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그대로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픽스 M인데요. 이건 쇼텀이고요. 이건 미디엄텀인데 얘까지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그렇게 내려와도 얘는 안 내려간 거 보이시죠? 얘는 웬만해서는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보루가 픽스 M인데 이 픽스 M마저도 여기 선을 깨고 내려가겠고 올해 여기서 충돌해서 저항가 와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뭡니까? 아직까지도 돈들은 어디에 있느냐? 소위 아직까지 돈들은 머니 게임을 즐기고 있고 아직까지 돈들은 위험자산 쪽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얘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나 매번 보여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HYG죠.
트리플 B 이하의 채권 ETF가 바로 얘인데 얘도 보시면 얘는 주시장하고 아주 정비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바닥을 찍었을 때 똑같이 미국 시장의 S&P 500이 바닥을 찍고요. 이것이 우상향할 때 똑같이 해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받쳐줄 때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동조가 되는 지금 주변의 악재들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델타 변이 지금은 약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계올림픽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또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선수단이 몰려오죠. 그죠? 경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 각자 나라로 가겠죠. 그죠? 뭐 물론 중간에 검사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항원 검사 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각종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쌓이고 있고 7월 1일 날 드디어 선전포고까지 했던 중국, 미국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자세로 응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미국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내년에 바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조 바이든한테 굉장히 불리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민의 시민의 70%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하면 당연히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강대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를 계속 보면 여전히 얘들은 머니 게임을 즐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리는 대로만 매매하면 안 됩니다.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큰 물결, 자금의 큰 물결을 쳐다보니 아직까지도 자금의 큰 물결의 기상도로 보면 자금들은 주장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도망가지 마라. 다만 리미트 공략, 위로 올라갈 때 매매가 아니라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리미트 공략이지 위로 쫓아가는 매매였을 때는 이건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00을 중심으로 한 고지전투라고 그랬는데요. 그죠? 계속 3,3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겁니다. 하지만 꼴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팩트와 저희 생각을 마무리해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는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지수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이 수출 금액의 그래프를 뽑아놓은 겁니다. 거의 정비해서 가죠. 이게 무려 0.9 이상 동조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델타 변이로 만약에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이건 악재가 그냥 악재만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 정말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 회복이 더디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보면 가격 올라갔던 종목군들 항공주 빠졌죠. 면세 종목군들 빠졌죠. 여행 관련주들 빠졌죠. 백화점들 빠졌죠. 다 빠졌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말 더 확산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가 소위 패드의 금융정책이 긴축적으로 돌기에는 시간이 더 뒤로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막 호재와 악재가 막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좀 더 큰 빅픽처 보자고요. 앞으로 수출은 분명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미 이게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그러면 올라가면 어차피 수출금이 올라가면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무조건 되고서 코스피 지수가 뭐 3,500 간다 4,000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y? 도대체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역대급 이게 지금 어디부터 뽑아낸 거냐면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뽑아낸 데이터가 0.9 이상이다. 그러면 수출 총액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경기가 더욱더 가져진다고 봤을 때 여기는 마디존이지 여기는 꼭지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괜찮다. 어딘가 이것이 만약에 줄어드는 것이 나타날 때는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왜 코스피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수출 증가율입니다. 최근에 수출 증가율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라인이면 수출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무지하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수출 증가율이 약간 떨어지게 됐을 때 주가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 양상을 볼 가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작년에 주가가 토끼띠을 하면서 가는 장세였다면 요번에 지금의 장세 패턴 토끼띠이 아니라 거북걸음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겠느냐는 쪽에서 봤을 때는 쫓아가는 쪽보다는 리미트로 공략해야 된다. 간다고 볼 때는 수출이 늘어나는 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 수출 증가율은 이게 이미 최고치를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서히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코스피를 3,500과 3,700으로 이미 제시했습니다. 뭐 무조건 이걸 맹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서도 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고 뭐고 몰려고 있는데 이들이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여기도 나왔지만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호실적 여기도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에 186조에서 일부 주가에서 나온 거지만 216조. 내년에도 문제는 뭐냐면 올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여전히 좋아진다는 거죠. 연초에 218조에서 205조로 얘가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한 놈은 이 악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숫대에 물이 있었을 때 이 물의 온도가 주가의 흐름인데 거기는 항상 더물과 찬물, 호재 악재가 늦어졌다는 거죠. 현재 몰려온 이 악재,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악재, 또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을 막았던 중국 증시의 급락세 사이클, 이게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구간이 있는데 과연 이걸로 해서 주가가 꺾일 것이냐 안 꺾일 것이냐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센 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그러니까 악재를 잡는 기업의 실적과 경기 회복이 바로 뒤에서 오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은 리미트 공략을 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마감하고 나머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가가 악재가 왔을 때 장은 꺾어질 수 있냐 없냐 할 때는 여기 국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걸 한 장 여러분께 보이면서 또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걸 한 장 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딘가 올라가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잊지 마십시오. 롱숏의 패턴이 망가져 버립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 버리고요. 지금 아까 보셨죠? 올해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양봉을 6개나 주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에 조정을 준다 한들 소위 외봉의 영역권 돼 있죠. 올라간 다음에 많이 올라가지고 롱으로 올라가지고 쏘쏘 졸말 때는 시장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어딘가 시장이 마감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뭐냐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창대물 확 줘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창대물 확 줘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물십이라고 그러고 이게 낮아지는 이 현상, 이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떨려도 떨지 않으면서 자식의 배팅을 쏠 때 항상 마음속에 이 롱숏 패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주가 위치는 내가 악재를 사야 되는 위치인가? 나는 악재를 보고 도망가야 될 위치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도에 마지막 상승 구간에 올라탈 수 있는 좋은 리미트 공략의 구간을 여러분들 즐기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10시 반에 뵙도록 하죠.